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차 봉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 드디어 봉기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일단은 농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농민들, 민중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일단 항상 사건은 배경, 과정, 자, 그렇게 결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바야흐로 1894년입니다. 1894년에 농민들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사랑한 종교가 있었어요. 농민들이 사랑한 종교는 바로 동학이라는 우리나라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우리나라 종교예요. 자, 모든 사람은 하늘과 같다.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죠. 자, 농민들 사이에서는 자, 그 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자, 근데 그때 이제 동학의 교세는 이런 식으로 날로 확장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땠어요? 어려웠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 조선을 눈독 들이고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우리 농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쌀값은 올라가고 게다가 흉년이고 근데 그런 원인의 그 제공자가 일본이니까 자 당연히 이런 외세에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겠죠. 항상 또 나라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을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힘든 상황에서 게다가 나쁜 놈들 탐관오리들이 또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자, 이 탐관오리 횡포까지 자, 이래저래 백성들이 정말 불만이 가득해요. 자, 불만이 가득한데 자, 이걸 뭔가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이 바로 벌어집니다. 자, 어디냐? 전라도 고부 지방에요. 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놈이 자, 이 기름을 부었어요.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 이 조병갑 얘가 자 횡포를 부립니다. 자 그래서 횡포를 부려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고 괴롭히고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고부에서 드디어 농민들이 일어난 거야. 이게 시작이야. 자, 고부농민 봉기가 봉기의 시작입니다. 누가 일으켰냐? 자, 이걸 리드한 사람은요.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봉준. 자, 대부분 다 동학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봉준의 별명이 뭐냐? 별명은 녹두장군이에요. 녹두장군 전봉준. 자, 이 전봉준의 키가 160이 안 돼요. 153인가 8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치고는 굉장히 작은 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고 단단하다. 녹두라는 곡식이 조그맣고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별명 녹두장군 전봉준. 자, 이 전봉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 고부에서요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일단은 전라도 고부지방에서는 뭐 난리가 났으니까 정부에서는 야, 거기 뭔 일 났으니까 가서 알아봐.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파견했겠죠. 자, 그 관리가 이제 조사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병갑이 참 나쁜 놈이라는 거 이제 다 조사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렇게 나쁜 놈만 처벌해야 되는데 자, 이 농민들한테까지 책임을 이렇게 지운 거야. 자, 책임을 왜 지웠냐면 자, 어쨌건 농민들이 뭔가 시끄럽게 했다. 혼란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열받은 거죠. 이것 봐라. 역시 양반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농민들을 자극하게 돼서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자, 일단은 시작은 고부농민 봉기였지만 자, 이 관리의 이 처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뭉쳤다. 이 다시 뭉친 걸 1차 봉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더 먼저잖아요. 물론 이게 더 먼저예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이 지방 사람들이 불만으로 일어난 거고 자, 이번에는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세력을 규합해서 확 일어났어요. 이게 1차 봉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전봉준과 또 김계나 이런 사람들이 백산에서 봉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군과 막 싸우기 시작해요. 자, 황토연 전투, 황용성 전투 이런 다양한 전투에서 농민들이 승리합니다. 농민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요. 전라도에서 농민들의 세력이 엄청 커지는 이 상황. 자, 이게 바로 1차 봉기의 스토리예요. 자, 농민들은 외쳐요. 보국안민, 제폭구민. 자, 보국안민 말 그대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외치면서 제폭구민. 자, 어떤 이제 폭군들, 이런 폭정, 막 이렇게 나쁜 놈들 제거하고 또 백성을 구하겠다. 자, 이런 주장하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주성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일단은 전주성까지 장악하는 자,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그 뒤에 농민들 자극해서 농민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일어나는데 이때는 완전 농민들이 잘 싸우더라. 이게 1차 봉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성격을 보면요. 누가 얘들 자극했어? 양반놈들이 자극했죠? 자, 그래서 이 양반놈들, 나쁜 양반놈들 꺼져라! 이게 바로 반봉건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대한다. 어떤 봉건 세력에 반대한다. 이게 바로 1차 봉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를 개혁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참고적인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발 통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발 통문. 자, 무슨 사발 같죠? 밥그릇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자, 농민운동 해야 되니까 사람들 모아야 되는데 자, 그때 모을 때 자, 모여라 그래 놓고 그 사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이 앞쪽에 있는 사람이 뭔가 중요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쓴 거야. 이름을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마치 동그랗게 쓰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동그랗게 써가지고 이렇게 돌렸다. 이 사람들을 모으는 이 글을 돌렸다. 사발통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차 봉기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전주 화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1893년. 자, 농민들이 드디어 일어났죠. 자, 1차 봉기 이후로 농민들이 너무나 많이 잘 싸웠어요. 자, 그래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서 전주를 장악합니다. 그 당시엔 전주성이라고 했겠죠? 전주를 장악하고 자, 이게 농민들이 너무 잘 싸우니까 정부가 약간 쫄았어요. 자, 안 되겠다. 이 농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 멍청한 정부는 정말 실수를 했는데 자, 이 정부가 자, 쫄아가지고 자,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을 부른 거야. 멍청하게. 자, 지네가 알아서 처리를 못하니까 자, 청나라한테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막 지금 열심히 세력을 키워나가. 자, 멍청하게 청을 불렀어. 자, 누가 따라왔냐면 자, 부르지도 않은 나라가 따라옵니다. 바로 일본이 따라와요. 자, 일본이 왜 따라와? 자, 일본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어요. 언제? 갑신정변 때. 자, 텐진 조약의 내용은 조선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를 보낼 때 같이 들어가고 나갈 땐 같이 나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청나라가 군대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너랑 우리랑 텐진 조약 맺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 따라온 거야. 그래서 멍청하게 정부가 청을 부르는 바람에 일본까지 따라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정부와 또 이 농민군 사이에서 이 전주에서 자, 화해의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자, 농민들이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다. 청나라 뭐 일본 군대 들어오고 이런 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니까 정부하고 농민군이 화해하자. 그 화해 약속을 체결해요. 자, 그래서 화해하는 대신 조건으로 얘네들 내보내라. 자, 이러한 그 내용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 약속으로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말 그대로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부와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부한테 요구사항이 있겠지. 자, 우리 농민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걸 원한다. 들어줘. 이렇게 정부한테 딱 제시를 하니까 정부가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패정개혁안 14개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패정개혁안 보시면요. 자,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한을 싣고 서로 협력한다. 일단은 서로 협력하자. 자, 불량한 유림 양반, 이 나쁜 양반놈들 좀 혼내줘라. 징벌, 벌해라. 자, 노비문서, 자,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거죠. 노비문서를 속각하고 천인, 백정들 차별 없앤다. 그 당시에 뭐 천인, 백정, 자,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받은 사람들이에요. 차별 없애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허락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재혼도 허락해줘라. 자, 그리고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자, 일본 놈들하고 이렇게 내통하는 놈들은 또 혼내줘라. 그렇죠?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있는 거죠.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자, 농민들의 주장이요.
자, 농민들은 농부잖아요. 농부들이 원하는 건 정말 농사 잘 짓고, 그렇죠? 거기서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건 땅이야, 땅. 자, 그래서 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건요, 땅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 전주 화약을 체결했고요. 자, 그러면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개혁 기구를 만들었어요. 농민들 자체적으로. 자, 그게 바로 집강소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농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장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정부도 만들었어요. 정부도 나름대로 농민들의 이렇게 원한 개혁들을 해주려고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정부는 교정청, 그다음 농민들은 집강소. 자, 이게 바로 전주화약의 내용입니다. 2차 봉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정부와 화해의 약속, 전주화약을 체결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일단은 얘네들, 자, 청나라 일본 군대를 다시 내보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어이없게도요, 일본 애들이요,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임금님이 사시는 경복궁을 침범하고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그러면, 자, 어차피 우리 조선을 노리는 건 일본만이 아니라 청나라도 노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요, 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청일전쟁. 청일전쟁,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니까, 자, 그래서 청일전쟁, 어이없게 누가 이기냐면요, 일본이 이깁니다. 청나라가 여기서 져요. 그래서 더 이상 청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섭을 못한다는 거, 일본의 세력이 더 세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농민들은 정부하고 화해하면서 이게 진압이 됐죠. 이게 진정되어 있는데 일본 애들 때문에 다시 화가 난 거죠. 다시 농민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2차 봉기. 자, 서울로 진격하자.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재봉기가 일어나.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진격을 하다가 결국 일본 군과 관군에 의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진압하게 돼요. 이제 끝나게 돼요.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거죠. 바로 어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리더, 우리 녹두장군 전봉준은요, 잡혀서 처형당해요. 자,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는 체포 및 처형당했고요. 자, 그럼 보세요. 1차 봉기 때는요, 일어난 이유가 양반놈들이 짜증나서 일어났어. 반봉건. 근데 2차 봉기는 왜요? 일본 애들이 짜증나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일본 놈들 꺼져라. 외국 놈들 꺼져라. 반외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외세는 일본에 대항하는 반외세적인 경향이다. 자, 이게 체포되는 전봉준의 사진입니다. 자, 실패로 끝난 거 상당히 안타깝죠? 이게 바로 2차 봉기였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또 배워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 드디어 누가? 농민들이 일으켰어요. 자, 농민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우리 양반들은 윗세력이 되겠죠. 자, 농민들은 민중들이 아래 세력이야. 자, 우리 아래에서 드디어 민중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외쳤어요. 양반놈들, 나쁜 양반놈들 꺼져라. 일본놈도 꺼져라. 자,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개혁 추구했겠죠. 반봉건. 그 다음에 외세 침략을 물리치고자 했겠죠. 반외세적인 성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지만 이게 이제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자, 다음 사건 바로 1894년 같은 해네요. 자, 바로 우리나라의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갑오개혁.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 폐정개혁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했죠. 그 개혁의 내용들이요, 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한번 벌어지죠. 자, 청과 일본 사이에,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게 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국내와 국외에 이렇게 다양한 사건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학농민운동, 자, 사건 스토리 굉장히 다양했죠? 이거 순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이게 사건도 길었고요. 자, 순서 기억하셔야 돼. 제일 먼저 첫 번째 사건, 고부에서 조병갑 때문에 우리 전봉준이 농민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고부 농민 봉기가 시작. 자, 그런데 우리 양반들이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요. 백산봉기, 황토의 전투, 전주성까지 장악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양반 놈들 꺼져라. 반봉건의 성격을 가지고 1차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전주를 장악한 후에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의 약속, 전주 화약을 체결해요. 그때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딱 이제 제시하고 정부는 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농민들은 직강소라고 하는 기구를 서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진정되는가 싶은데 어이없게도 바로 일본이 자, 우리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 몰아내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다시 뭉치게 돼요. 그게 바로 2차 봉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서 실패하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끝. 자, 그리고 전봉주는 잡혀서 처형당하고요. 자, 그러면 요건 양반 때문에, 요건 일본 때문에 반외세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봉건 반외사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의이고요. 자,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그 결과 두 가지 영향을 주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개혁이 일어나고요. 자, 해외에서는 청과 일본의 청일 전쟁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기구의 명칭은 폐정개혁안 추진했다. 자, 요 개혁안 딱 나오면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이랑 관련이 있죠. 자, 농민들이 스스로 행정을 하게끔 자치행정기구를 만들었어요. 농민들의 기구예요.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자, 농민군의 자, 기구는 집강소라고 하죠. 집강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정부가 만든 기구도 있어요. 이때 교정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동학농민운동 깔끔하게 복습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